안녕하세요, 테크가 즐거운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조금 늦었지만 풀옵션에 가까운 M4 칩셋이 탑재되어 있는 맥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맥미니를 샀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빨리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영상과 이미지로만 봐가지고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아이맥이랑 배송을 같이 받아가지고 아이맥 박스는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배송 기사님께서 맥미니는 이제 좀 작다 보니까 조금 소홀하게 주시고 아이맥을 진짜 소중하게 전달을 해주셨는데, 실상은 맥미니가 더 비쌉니다. 아니 근데 진짜 작다. 지금 저희가 구매한 가격으로는 5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에요. 오,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손바닥만 하네. 그리고 광고에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왜 그런지 알겠네. 오. 맥 스튜디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맥 스튜디오가 정말 거대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작습니다. 사실 맥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도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성능이 나온다니 라는 걸 늘 놀라고 있었는데, 얘는 진짜 M4 칩셋이 탑재된 맥미니는 공개 시점부터 이슈가 됐었습니다. 저도 맥미니를 보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이번에 올해의 IT 기기는 맥미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지금까지도 그 이슈가 저는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존 사이즈를 유지한 채로 퍼포먼스만 좋아졌다고 하면 칩셋을 좋은 거 썼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 정도 사이즈에서 말도 안 되는 성능이 나오냐, 역시 이거는 애플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선택한 옵션, 왜 이렇게 비싸게 선택을 했는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M4 일반과 M4 프로 두 가지 칩셋을 고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번 맥미니를 에디터의 메인 편집기로 사용하려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모델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바로 M4 프로 칩셋을 선택했어요. M4 프로 칩셋을 선택하는 순간 엔트리 가격이 209만 원으로 훌쩍 올라갑니다. 80만 원대일 때는 미친 가성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200만 원대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당연히 성능이 나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이제 좀 애매한 가격대가 됐고요. 프로 칩셋을 골랐을 때 엔트리 사양은 12코어 CPU, 16코어 GPU, 그리고 24기가 램, 512기가 SSD를 탑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GPU 성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GPU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코어 업그레이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239만 원이죠. 주로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이 파이널 컷 프로,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식으로 그래픽 성능을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램이 딸리게 되면 상당히 쾌적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램도 최고 사양인 64기가를 골랐어요. 램을 64기가를 고르면 또 90만 원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329만 원이 되죠. 어지간한 맥북 프로 정도의 가격이 됐습니다. 마지막 옵션은 SSD 용량입니다. 512기가부터 무려 8테라까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8테라를 선택을 하면 플러스 되는 금액이 360만 원이에요. 자, 지금 여기까지 제가 329만 원짜리 맥미니를 골라서 왔는데 8테라를 골랐더니 360만 원이 더해집니다. 본체보다 더 비싼 SSD를 탑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었고 지갑도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4테라로 선택을 했습니다. 4테라도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M2 Max가 탑재된 맥 스튜디오를 사용을 했는데요. 거기에 SSD가 2테라였습니다. 파이널 컷 프로에서 프로젝트 2개 정도를 돌리고 중간중간 IR 자료도 만들고 썸네일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저장 용량이 부족해서 프로젝트를 지워야 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저희 촬영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4K 30프레임 카메라를 3대 사용하고요. 웨이브 파일 오디오를 하나 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파이널 컷 프로의 임포트 방식으로 파일을 집어넣고 중간중간 렌더링을 돌리면서 사용을 했더니 하나의 프로젝트당 500기가에서 많게는 800기가까지 용량을 차지했어요. 물론 조금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조금 더 잘 쓸 수는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해봤더니 렌더링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뚝뚝 끊겨서 실시간 편집을 하기가 좀 어려웠고 화질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게 외장 SSD를 사용을 하면 된다라는 대안을 많이 내놓고 계십니다. 저도 그래서 4테라짜리 썬더볼트 4가 지원되는 외장 SSD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문제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외장 SSD를 워크스페이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리드라이트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발열이 무지무지하게 발생을 합니다. 손을 대보면 진짜 뜨거워서 깜짝 놀랄 정도예요. 발열이 생기다 보니까 중간중간 연결이 끊기는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썬더볼트 지원되는 SSD를 사용하는 건 당연히 좋지만 실시간 워크스페이스로 사용하는 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4테라를 고른 또 하나의 이유는 이번에 구매를 해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4K 30프레임에서 4K 60프레임까지 소스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 2개 정도는 무난하게 돌릴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왜 500만 원짜리 맥미니를 구매했는지 사고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걱정이 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맥스튜디오는 M2 Max가 들어가게 되면서 GPU 코어 수가 30개였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맥미니에는 GPU 코어가 20개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의 맥스튜디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내년 초에 M4 울트라가 탑재된 맥스튜디오가 출시를 할 텐데 그때 엄청나게 후회를 하는 건 아닐까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흑우스러운 선택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제 판단을 한번 믿어보고 이대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포트 구성을 보면서 제가 준비한 액세서리까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C타입 포트 2개와 이어폰 단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텐지 이더넷 포트도 옵션으로 선택을 했고요. HDMI 포트와 썬더볼트 5가 3개 들어 있습니다. M4 프로를 선택한다고 하면 썬더볼트 5 단자가 3개 들어 있고요. M4 일반을 선택하게 되면 썬더볼트 4 단자가 들어 있습니다. 맥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SD카드를 직접 꽂을 수 있는 슬롯이 전면에 있었다라는 지점이었는데 맥미니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벨킨의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도킹 스테이션인데요. 제가 벨킨 도킹 스테이션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일단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도킹 스테이션을 사용하면서 간혹 연결이 떨어지는 경우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 이 제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점은 사실은 일단 디자인이에요. 맥 옆에 놨을 때 이질감이 전혀 없어서 책상 위에 놨을 때 상당히 만족스러웠고요. 준비되어 있는 포트 구성도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면 포트 구성을 보시면 SD카드 슬롯이 있고요. 이어폰 단자 그리고 USB 3.1 그리고 맥미니하고 연결할 수 있는 썬더볼트 단자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반가운 포트들이 있습니다. 맥미니에는 없었던 USB A 타입 단자가 무려 4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더넷 포트가 있고요. 데이지 체인을 위한 썬더볼트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M4 프로는 썬더볼트 5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썬더볼트 5 도킹 스테이션을 사고 싶었는데 아직 벨킨에서는 출시하지 않았더라고요. M4 일반을 구매하셨다라고 하면 썬더볼트 4 지원되는 도킹 스테이션이니까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M4 프로를 구매하신 분들도 일단 이 제품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다가 썬더볼트 5 제품이 나오면 그때 갈아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맥미니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따로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전에 구매했던 스튜디오 디스플레이를 매칭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책상 위에 놓게 되면 공간 활용성도 극대화되고 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데스크테리어도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격이 문제죠. 사실 맥미니를 가성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트리급 모델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1테라 SSD만 선택하시면 진짜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저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게 워크스페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외장 SSD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맥도 구매를 했고 맥북 프로도 구매를 해놨습니다. 줄줄이 이어지는 언박싱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